정책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로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세훈이 연임됐다라는 뜻은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는 것보다는 이제 정책이 거의 확실히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문제는 뭐 다 잃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의 명칭이 바뀌고 지정권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정권자,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주민이 제안하고 지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마지막 승인권자였는데 승인권자가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아마 국토교통부로 이양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세훈이가 지정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건데 이제 지정권자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지정을 안 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쫄지 말고 계속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예. 사업 방식이 변하는 게 아니고 주택은 모자라고 계속 신규 사업은 해야 되고 예전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살기 힘든 곳만 재개발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재개발 현장 가보면은 막 부시기 아까운 것들 다 부시고 있어요. 진짜로. 아, 저걸 부시는 걸 말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한 동네들이 재개발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집은 지어야 되고 땅은 없기 때문에 그냥 도시계획이 잘못된 데들 그냥 여기는 개발에 대한 타당성만 있다 그럼 다 개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을 구입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식도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그냥 대장주들이 쭉쭉 치고 나가지 잡주들은 그대로 다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부동산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어땠냐면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가 오를 것 같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대장주들 위주로만 가요. 대장주들 위주로만. 오죽하면은 뭐 인구 소멸도시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되는 데는 끝까지 안 되는 거야.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런 데서 어떤 모든 경제 기본 수요 공급인데 수요가 없는 데서 어떻게 그런 이득이 발생을 하겠어요. 수요가 많고 물건과 바꿀 수 있는 돈이 많은 데들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돈이 많은 데들이. 요번에 뭐 동탄이 왜 올라요? 동탄의 아파트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왜 올랐을까요? 동탄에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수요자들한테 돈을 많이 줬죠. 아파트 수는 정해져 있죠. 그죠? 근데 수요자가 늘어났고 돈이 많았으니까 수요자가 늘어났고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동탄에 정해져 있었는데 성과급을 막 6억씩 받아보니까 돈이 훨씬 늘어나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건값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돈은 늘어나고 수요자들이 엄청나게 또 늘어난 상태. 왜냐면은 옛날에는 수요자들이 별로 없이 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젊은 애들은 청약통장으로 막 이렇게 주택을 살려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 애가 대학교를 간다든지 뭐 이러면은 처음으로 통장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지금 해약하고 있어. 청약통장들. 요번 거래량의 65%가 최초 구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을 안 해.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그냥 일반 우리랑 경쟁 상대로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 거야. 막연하게 지금 이 청약 통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로 다 바뀐 거예요. 시장 참여자로 바뀌고 돈이라는 것은 찍어낸 돈도 있지만은 우리가 증권으로 바꿔놓은 상태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증권값이 막 올랐어. 증권이 늘어났다는 뜻은 돈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예를 들어 300원이 있었는데 시장에 200원이 돌아다니고 100원을 증권 하나로 바꿔놨어요. 근데 얘가 곱하기 3이 됐어. 원래는 증권값이 100원이어야 되는데 얘가 곱하기 3이 되니까 얘가 300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돈은 얼마가 된 거냐면 200원 플러스 300원, 500원으로 바뀐 거. 이게 늘어난 것은 결국 이 값이 500원으로 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집이 오른 것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품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 집값이 올라간 자체를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떨어질 것을 기다리면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냥 집값이 올라갔다는 자체를 인정하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돼. 다들 물어보면 집 안 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말도 안 되라고 말해요. 말도 안 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해. 없는 사람들끼리만 말도 안 된다 그래. 근데 말이 너무 잘 되는데 왜 말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이제는 집을 사는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시장 참여자도 많아졌고 집은 모자라. 근데 이제 마지막 기회가 이제 오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재개발인데 재건축에서 기회가 없다고 한 적 있나요? 다 지나갔어. 영동 아파트, 잠실주공, 도곡주공, AID 차관 아파트, 이제 압구정 남았지만 이런 것들 다 재건축하면서 사람들이 뭐가 생겨? 개포까지 재건축하면서 어떤 게 생겨? 경험이라는 게 생기고 경험이 이론이 되고 이론이 되면서 그게 지식이 돼버린 거야 다. 그 뜻은 뭐냐면 일반화가 됐다라는 것이. 일반화가 된 데서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 돈은 정보의 값이에요. 기본적인 정보의 값이야. 그 정보를 얻었으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배팅하느냐가 내가 돈을 버냐 못 버냐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정보를 취득을 해서 내가 배팅을 해서 내가 현재에 대한 기회비용을 미래랑 바꿔놓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재건축에 있어서는 모든 기회비용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식이 일반화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만 해도 평형이 2개밖에 없잖아요. 평형이 2개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이거 얼마 더 내면 얼마짜리 줄게야 그냥.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재개발은 비로소 가시권에 올라야지만이 이게 프리미엄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성수동처럼 한남동처럼 흑석동처럼 노량진처럼 예전에는 사업의 궤도 위에 올라타야지만이 10억 20억씩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남동 뉴타운 피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남동 프리미엄이 지금 최하 35억 정도 해. 최하 35억. 그건 뭐냐면은 권리가액에 35억이 더 붙은 거야. 최하 35억 정도 하는데 그건 비로소 궤도에 오를 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원들은 무피해 샀으면 35억이 되는 거야 그냥. 35억 버는 거야 그냥. 지금 내가 살려면은 그 충분히 궤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려면 35억을 더 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오래 걸린 것들을 살려면 35억을 더 줘야지만이 사는 거야 지금은.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가 왔냐면 빨리 갈 수 있는 재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잘만 선택을 하면은 짧은 기간 안에 35억을 벌 수 있는 거야. 한남 뉴타운은 20년이 걸려서 35억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지금 마지막 기회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기회가 어떤 거냐면은 다들 신속이고 척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무조건 다 빨리 하겠대. 무조건 빨리 하면서 진짜로 빨리 하게 바뀌고 있어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동의서 걷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5분이면 끝나요. 저희 회사에서 자양동 2개 갖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갖고 있거든요. 뭐 동의서 걷고 하는데 옛날에는 등본 떼가지고 제출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등본까지 다 떼죠 그냥. 그냥 내가 하면은 버튼 하나로 동의서까지 다 제출돼. 그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런 기간만 해도 1, 2년이 단축돼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시작하면 5년 안에도 철거 가능해. 진짜로 빨리 시작하면. 재개발은 되게 느리게 보였고 재건축은 되게 빠르게 보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 재건축은 왜 빨리 되는 것처럼 보였냐면 재건축 사업 단계는 아시죠? 구역 지정되고. 구역 지정은 뭐냐면 야 이만큼 사업할 거야. 바운드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만큼 사업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만들어야지. 조합이라는 걸 설립을 해. 회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야, 그럼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럼 뭘 어떻게 팔 건데? 어떻게 팔 건지 어떻게 지을 건지 정하는 게 사업시 인가예요. 그럼 어떻게 팔지 정했으면 얼마에 팔고 어떻게 할래? 돈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처분이야. 관리처분이 돈 정리가 되면 이주철거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계면 되게 잘 외워져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조합 설립 인가는 못 팔아먹었단 말이야. 조합원들이.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내고 못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합 설립 인가 안 내버리는 거야. 재건축은. 재개발은 관리처분이 나야 못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훨씬 더 이로운 게 많아요. 재개발은 약간 공익사업으로 보고 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초과이득 할 수 있어 없어요 재개발? 없어. 그리고 빨리 못 팔게도 안 해. 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혜택도 되게 많아 재개발은. 근데 재건축은 어떻게 되냐면 조합 설립 인가를 내면 못 파니까 내지는 말고 진행을 하자야. 조합 설립 인가 내지는 말고 사업 시행은 어떻게 받을지 대략적으로 설계회사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보고 대략적인 관리처분 내보니까 이 정도 되니까 야 어느 정도 사업 이렇게 하면 우리 조합 설립 인가 내도 될 것 같은데 딱 이때 조합 설립 인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완전 리허설을 했으니까. 이러니까 재건축은 빨랐던 것처럼 보였던 거야. 근데 재개발은 느렸는데 이 모든 사업들을 다 줄여놨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일단 똑같이 간다고 보셔도 돼요.
모든 정비 사업들이 다 줄여놨기 때문에 재개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쫄 필요는 없어요. 재개발도 재건축이랑 속도는 똑같고 다 줄여놨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뭐 재건축이라서 확실히 더 빠르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